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26살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저의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주류 음악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주류 음악을 하지만 인기가 없다는 게 더 맞는 이야기겠죠. 어려서부터 노래를 곧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역 노래대회나 학교 축제에서 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 노래를 잘한다고 오만한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들과는 다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학업보다는 악보에 집중하던 저는 결국 원하는 대학에 모두 낙방을 하고 재수를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거의 20년의 시간을 지방에서 보낸 저에게 서울은 신비함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제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풍경들이 저에게는 영화 속 한 장면이었고 제 머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두리번거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재수학원에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서 살게 된 곳은 홍대 근처 서교동에 위치한 작은 고시원이었고 학원은 서대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지하철을 타고 아침 일찍 학원에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고 집으로 와서는 씻고 잠을 자는 무료한 일상이 되었죠. 제가 고시원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정말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음이 워낙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기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제 기타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일상에 지쳐 공부에도 흥미를 잃어갈 때쯤 학원에서 한 아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긴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뿔테 안경을 쓰고 안경이 흘러내려서 그런지 코끝을 찡그리는 버릇을 가진 아이였어요. 지방에서 생활하던 저는 하얗고 순수한 그 아이에게 자꾸 눈길이 갔고 그 아이의 자리와 제 자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이 모르게 제 마음을 키워갔고 아주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연애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결국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재수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문제 물어보기였죠. 저는 그 아이가 가장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문제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고 그 아이에게 용기 내서 말을 걸고 질문을 했습니다. 동그란 뿔테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보던 아이는 저에게 천천히 문제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가끔 점심을 같이 먹고 가끔 서로의 문제를 채점해 주며 시간을 보냈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썸을 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의 끝자락이 되었을까 저는 그 아이에게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제가 그녀에게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돈이 많아 용돈이 풍족했던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노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고백 노래를 찾다가 저는 제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한 곡을 찾지 못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제가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건방진 생각이었죠. 저는 며칠 동안 학원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기타를 메곤 홍대 입구역에 있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를 위해서 기타로 코드를 잡고 노트에는 가사를 적었습니다.
쉬울 것 같았던 제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가 참 어렵더라고요. 결국 저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어설픈 곡을 완성해서 그 노래를 핸드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외에서 녹음하는 거라 몇 번을 부르고 들어보고 지워보고를 반복했고, 그런 제 앞에 가끔씩 사람들이 서서 제 노래를 듣기도 했었죠. 저는 그렇게 완성된 음악 파일을 작은 USB에 담아 그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도 함께 건넸었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서 그 아이에게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아이가 저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함께 간단하게 밥을 먹고 그 아이와 함께 커피를 마셨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노래가 너무 좋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직접 만든 거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말했죠. 그 아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진심이 담겨 있고 순수한 그 마음이 너무 잘 들리는 것 같다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그녀는 멀리 어딘가를 보면서 가만히 제 노래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그 아이의 말에 아주 작은 희망이란 걸 품었었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녀의 그런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의 첫사랑은 끝이 났고, 그 이후로 저는 학원을 가는 둥 마는 둥 하며 홍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버스킹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를 위해 노래를 만들었던 그 홍대의 공원이 그때의 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아이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그 이후로 그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디지털 싱글 앨범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의 데뷔곡은 그 아이에게 처음 들려준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편곡은 다 했고요. 그 서투른 기타 소리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 노래에 그 아이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줬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진심이 담겨서 너무 좋았다는 그 말이요. 그 오래된 파일 속의 음악이 어쩌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면 그 아이도 저를 기억해주지 않을까란 기대도 하고 있어요.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우연히 길을 걷다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멈칫한다면, 그리고 살짝 웃어 보인다면 제 첫사랑은 아마 성공한 게 아닐까요? 누구보다 평범한 첫사랑이었지만 저에게만은 특별했던 첫사랑이기에 오늘 더욱 그 아이가 생각나네요. 오래된 그 파일 속에서 그때 나에게 환한 웃음을 보여준 그 아이가 너무 고맙고 그리워서 저는 오늘 밤도 혼자서 하염없이 이 노래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